세무서에서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안 하는 경우 미등록 가산세가 부여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1년 1월 1일부터는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요건이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초 분양받는 분 이외에 매매나 아니면 상속 아니면 증여, 취득세 감면 혜택을 보실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돈 되는 부동산 투자 드림타워 투자자문팀장 함주원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5분 만에 끝내는 주택임대사업자 핵심 분석이라는 영상 주제입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알람 설정 버튼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실에서 특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강에 오셔서 많은 분들 투자도 하고 계시고 돈 되는 정보 얻어가고 계시고 있습니다. 한강변의 마지막 남은 개발 예정지 광진구 자양동, 그리고 요즘 국제업무단지와 용산민족공원, 서울역 북부 역세권 통합개발, 이렇게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용산, 이렇게 두 지역 특강에 오셔서 돈 되는 정보 같이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영상 주제 5분 만에 끝내는 주택임대사업자 핵심 분석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임대사업자 의무사항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많은 분들이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시고 세제 혜택을 보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사항이 어떤 점이 있는지 모르고 그냥 등록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약시와 임대중 두 가지로 큰 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선 계약시를 먼저 알아보면 임대의 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 제한을 설명을 해야 합니다. 임차인에게 임대기간 단기 4년 아니면 장기 8년, 이렇게 단기로 등록할지 아니면 장기 8년으로 등록할지 임차인에게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료 증액 제한까지도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5% 이내까지 상환할 수 없다. 임차인에게 임대료 증액 제한까지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만약 지키지 못했을 때에는 과태료 500만 원이 청구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표준 임대차 계약서 양식을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이 양식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 시의 마지막 임대차 계약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계약 변경사항 모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임차인의 성명 아니면 계약금 보증금이 변했을 때 아니면 월세가 변했을 때, 이렇게 계약 사항이 변경이 됐을 때 모든 사항에 대해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중입니다. 계약시보다 임대중의 과태료가 더 높기 때문에 임대중 의무사항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선 첫 번째로 임대료 증액 제한 5%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이라는 보증금이 있는데 여기서 10%면 1000만 원, 그리고 여기서 1%로 내려갔을 때에는 100만 원, 즉 5% 이내이면 500만 원 이상 증액을 할 수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대료 증액 5% 이내, 이 의무사항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는 3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임대의 의무기간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단기 4년 그리고 장기 8년 이 임대 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는 임대주택당 3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대차 계약을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역시 위반했을 때에는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부터 매년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의무사항이 제대로, 임대사업자가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매년 조사를 하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의무사항, 계약시와 임대중 이렇게 세 가지씩 있는데 이거를 꼭 지키셔서 과태료를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임대사업자 많은 혜택이 있는데 첫 번째로 취득세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감면은 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추후에 연장이 될지 안 될지는 나중에 돼봐야 알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선 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기와 장기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우선 41제곱미터부터 60제곱미터 이하까지는 200만 원 이하면
면제가 되고 200만 원 초과했을 때는 85%까지 감면 혜택이 주어지겠습니다. 그리고 61제곱미터부터 85제곱미터 이하까지는 50%까지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데 장기 8년으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장기 8년 임대 목적으로 20호 이상 등록을 하셔야지 50%의 감면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호 이상, 즉 20채 이상 8년 장기 등록을 하셔야지 50%의 감면 혜택을 보실 수가 있는데 20호 이상 등록을 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분들은 이 50%의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감면 혜택을 보시려면 우선 공동주택이어야 되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이 됩니다. 최초 분양받은 경우 한정해서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취득세 감면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임대기간 그리고 임대료 상한 의무를 준수하셔야 되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을 하셔야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초 분양받는 분 이외에 매매나 아니면 상속 아니면 증여 취득세 감면 혜택을 보실 수가 없습니다. 최초 본인이 신축 분양을 받았을 때 그때 감면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초로 분양을 받았을 때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유 단계인 재산세 혜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는 감면을 받을 수가 있고 면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우선 단기 4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제곱미터부터 60제곱미터 이하까지는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61제곱미터부터 85제곱미터 이하까지는 25% 감면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장기 8년의 경우는 50만원 이하까지는 면제를 받을 수가 있고 50만원 초과가 되면 85%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40제곱미터 이하라는 점 꼭 명심하시고 그리고 41제곱미터부터 60제곱미터 이하까지는 장기 8년의 경우는 85%까지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61제곱미터부터 85제곱미터 이하는 50%까지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면 혜택은 앞서서 말씀드린 취득세와 같이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점은 2세대 이상 등록을 하셔야지 감면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 8년으로 한 채만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을 하셨다. 감면 혜택을 보실 수가 없습니다. 꼭 두 채 이상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을 하셔야지 재산세 감면 혜택을 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 아니라서 감면 혜택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다가구 주택도 감면 대상 주택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임대 8년을 하셔야 하고 40제곱미터 이하여야지 감면 혜택을 보실 수 있다. 추가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도세 혜택입니다. 주택임대 사업자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양도세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도세 100% 감면입니다. 18년도 9.13 대책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선 가액 부분이 기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18년도 9.13 대책 이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 개시 당시 기준 시가가 6억 원 이하여야 되고 6억 원 이하 그리고 수도권 외의 지역 같은 경우는 3억 원 이하여야지 양도세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 85제곱미터 이하여야지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평생 1회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 어떻게 보냐 많이 문의를 주십니다. 하지만 평생 1회로 제한되기 때문에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어떤 주택을 양도세 비과세 받을지 꼭 신중하게 결정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시 기준 시가는 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수도권 외 지역 3억 원 이하여야지 비과세 혜택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주주택 2년을 거주하셔야 하고 임대 5년 이상을 유지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료 5% 증액 제한도 꼭 지켜주셔야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 공제입니다. 단기 4년의 경우는 임대기간 8년을 했을 때 22%의 혜택을 보실 수가 있고 10년 이상이면
30에서 40%까지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 8년의 경우는 임대기간 8년이면 50%의 혜택, 그리고 10년 이상이면 70%의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거주요건 2년을 충족을 하셔야 된다는 점 꼭 명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1년 1월 1일부터는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요건이 변경이 됩니다. 좀 더 강화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선 장기보유 특별공제 10년 거주를 하셔야 하고, 그 다음에 10년 동안 보유를 하셔야지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10년 거주 같은 경우는 40, 그리고 10년 보유했을 때 40, 그리고 합쳐서 80%의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꼭 10년 거주 그리고 10년 보유 이렇게 하셔야지 연 4%씩 올라서 40%씩 40%씩 총 80%의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년 21년 1월 1일부터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이렇게 변경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사항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료 상한 5%를 꼭 지켜주셔야 하는데, 세부 사항을 보시면 2년 계약 시 계약 만기까지 인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년 경과 후 중도 해제 시에는 인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입자가 2년 계약 시 계약 만료까지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임대료를 증액을 할 수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세입자가 1년을 살고 중도 해제했을 때는 인상을 할 수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세입자가 7개월에서 8개월만 거주를 하고 중도 해제를 했을 때에는 임대료를 상환할 수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주의하셔서 임대료 상환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도시입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 내신 분들이라면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매도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매도할 때에는 면제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면제를 받을 수가 있고, 세액을 감면받은 혜택 같은 경우는 세액을 환급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도했을 때에는 3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신 분들이라면 단기 4년 아니면 장기 8년 이렇게 주택을 등록을 하셨을 텐데, 그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매도를 할 경우 꼭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매도를 하셔야지 감면받은 세액을 면제받을 수 있거나 아니면 일부 환급 세액 받은 금액을 환급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꼭 3천만 원 과태료 발생한다. 꼭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무서에서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안 하는 경우 미등록 가산세가 부여됩니다. 20년 1월 1일부터 지금 임대 수익금액의 0.2%의 세액을 지금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서 추가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 주제를 마치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많은 분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건강 항상 잘 체크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과 특강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